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야, 이제 가을에 좋고. 마시는 차가 소라 누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커피 향 더 진하게 이게 맡아지고. 이제 더위가 좀 가시니까요. 정신이 좀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뉴스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뉴스들이 분별이 잘 되고 개나발 때문에 분별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도 계시고 여하튼 여러분들께 잘 가려서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한번 할까요, 우리? 네. 셋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근데 먼저 안타까운 소식. 아, 예, 정말. 80년대 최고 가수죠. 네. 아마 최헌 씨를 모르면은 간첩? 아마 20대, 10대 우리 후배들일 텐데, 정말 이 사나이의 가을이 되면 최고의 노래였죠. 가을비 우산 속. 오늘 돌아가셨네요. 그다음에 오동립. 오동립. 64살이신데, 젊으신 당대 나이인데. 참 많은 아름다운 노래를 남겨주신 가인인데, 명복을 빕니다. 그런 뜻에서 잠깐 우리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네. 다빈이 모르지? 네, 사실 저는 노래 듣고 알았어요. 이분이 어떤 소라 누나가 가사 좀 읽어주실래요? 또 가을비 우산 속 음. 읽어드릴게요. 그리움이 눈처럼 쌓인 거리를 나 혼자서 걸었네. 미련 때문에. 흐르는 세월 따라 잊혀진 그 얼굴이 또다시 속눈썹에 또다시 떠오르나.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힌다. 2절은 한번 남자 톤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잊어야지 언젠가는 세월 흐름 속에 나 혼자서 잊어야지 잊어봐야지 슬픔도 그리움도 나 혼자서 잊어야지 그러나 언젠가는 잊어지겠지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힌다. 정말 고인이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네, 생각난다. 명복을 빕니다. 인상도 좋으셨는데. 네, 자 이렇게 가고 오는 길목에서 보내드리는 방송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힘을 내서 네.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예 윤다빈 기자 개나발 만나는 방법 좀 전해주시죠. 네, 팟캐스트에서는 발뉴스.i블로그.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포털에서는 발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첫 번째 뜨니까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뉴스 검색하셔도
발냄새 안 납니다. 그렇죠. 자, 소라 누나. 네. 오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의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소설가 서혜성 교수와 전화를 연결해서 사회 현안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하고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 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선 언론장악 투쟁 선포를 알린 언론노조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의 전화 연결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요. MBC에서 브런치 교육을 받는 노조원들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부의 마무리는 윤다빈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친구 사이의 전화통화를 침소봉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네거티브 중심의 대선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신 옹호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셨다며 그 말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단독 보도입니다.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이 대검찰청 현직 검사에게 안 원장 관련 수사 진행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전 위원이 공보위원에 임명되기 전부터 안 원장에 대한 자료를 모아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라는 정 전 위원장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이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전 국장은 국감에서 도곡동 땅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적힌 문건을 목격한 상황과 국세청의 사퇴 압박 등을 증언할 계획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통합당 세종, 대전, 충남 지역 경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승리해서 10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문 후보는 누적 득표율 50.38%를 기록해서 결선 투표 면제 기준인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담합조사 발표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내년 선거를 고려해서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로 보고된 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는 15,000여 명으로 2000년에 비해서 무려 2.4배나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42명꼴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31명을 넘는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4대강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며 4대강이 명실상부한 국민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시행정, 과잉 홍보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라며 집계 방식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경련이 재벌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크게 부풀렸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30대 재벌의 종업원 수가 2년 동안 20만 명 증가했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30%는 기존 회사가 대기업에 편입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30대 대기업의 자산 비중은 무려 45%인 반면 고용 기여도는 불과 5%라고 밝혔습니다. 10대 재벌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 중 권력기관 출신 인사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재벌회사의 사회이사로 선임된 장 차관급 고위 관료와 국세청, 금감원 등 권력기관 출신 인사가 121명으로 전체의 37%를 기록했습니다. 폐쇄적 인사구조가 경제민주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런던 장애인 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폐막했습니다. 한국은 금운동 각각 9개로 종합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네. 10대 뉴스를 뽑아봤는데요. 네네. 자, 10대 재벌그룹 관련된 뉴스, 정경련 관련된 뉴스가 많았는데요. 사회이사가 혹시 왜 사회이사를 뽑을까? 우리 다비나. 외부 사람이 좀 감시를 해야 그래도 좀 투명하게 볼 수 있어서 그런 거 그렇지. 아닌가. 감시를 위해서. 네. 목적은 그거지, 애초에. 그죠? 그런데 장차관 그 고위 관료, 국세청, 금감원, 권력기관 사람들이 있으면 마치 다른 목적으로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또는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걸 뭐 소위 전임무대 뭐 이런 거로 표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제가 포탈을 검색해봤어요. 사회이사를. 그랬더니 대주주의 독단을 막고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다. 훌륭한 제도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면은 유명무실하네요. 그쵸?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MBC가 오랜만에 단독 보도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이게 그래, 이럴 때도 있어야지. 마음이 뿌듯합니다. 계속 우리 MBC 진짜 정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건데 애정이 있으니까. 오늘도 지금 우리가 좀 할 게 많어. 뒤에 가는 거죠. 근데 정준길 공보위원 자기는 뭐 세간의 뉴스를 친구한테 전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뭐야 친구를 위하지 않고 친구를 흠집 내비기 위해서 수사 진행 여부를 물어봐서 축적한 거야. 이것도 애정이 있어서 그랬나 봐. 근데 이상한 게요. 소라 누나 이상한 게 기자가 물어서 현직 검사들한테 알아봐 줬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야, 그 어디 기자들이야? 그렇게 훌륭한 취재원을 뒀을까, 그죠? 물어보면 다 알아봐줘. 기자 쪽은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기자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진짜 기자 그렇죠? 회사만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밝혀줘야죠. 셋 중에 하나일 건데 분명히. 거기 아니면 거기 아니면 거기. KM 뭐 S 이런 거? 여하튼 저는 그 기자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국토해양부가 이 4대강 얘기요. 이거 사실 4대강 명백한 환경 파괴잖아. 세금 낭비였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공정이라는 데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 정치적으로 배려해 발표 시점을. 그거는 정말 아니 외국 전문가들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침묵했던 것도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까지도 에이 말도 안 돼. 또 이것도 사기가 하나 있어. 재벌이 자꾸 지금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일자리 이거 재벌이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니까 자기들은 계속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자료를 막 경쟁적으로 내놨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야. 30% 있는 사람들이야 이미. 난 이거 숫자를 못 믿겠더라고요 요즘은. 그죠? 숫자가 제일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사기치기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기자들이 이런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확인하는 경제부 기자들이 한겨레 신문의 광모 선배 빼고는 곽정수 기자님, 곽정수 전문 기자님 너 빼고는 확실히 잘하는구나. 저도 되게 그분 기사 인상 깊게 보고 역시 있거든요. 기자야. 특별히 그다음 옛날에 또 주진우 기자가 좀 그런 거 좀 했었고 많은 기자가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해도 뭐 되는데. 숫자 쭉쭉쭉쭉 나오면 일단 진리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 팩트인데 이건 공정위가 발표한 거니까 30대 대기업의 자산 비중은 45%인데 고용에 기여하는 비중도 45%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5%밖에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고용을 하는 그 문자 그대로 기여도가 그렇게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재벌 공화국을 반성하는 계기가 이번 투표 과정을 통해서 대선 국면에서 이루어질 텐데, 자, 제가 지금 전화를 한 통화 걸고 있는데요. 네네.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왠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상호 기자님이십니까? 아, 전화 받으신 분 실례지만. 서혜상입니다. 아, 여러분. 박현아 씨의 은교. 우리 서혜성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발뉴스 TV에서 뵙는데, 네. 그 전에 보고 싶어서 그냥 전화 먼저 드렸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예. 예. 예, 다름이 아니라, 네. 10대 뉴스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데일리로. 근데 10대. 사실, 예. 예. 그날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뉴스 중에서, 네. 묻혀서 지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최재천 의원께서, 네. 대국, 정부 질의를 통해서 발표하신 게 있었거든요. 무구회라고, 청와대 네. 비선그룹이 매주 청와대에서 모여서, 네. 국정을 농단했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 의미가 제대로 부각이 안 되고 그냥 스트레이트만 네. 그냥 쥐꼬리만큼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네.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저희가 알아야 네. 저희가 이번에 네. 또 수요일 날 또 관련된 무구와 관련된 특종을 보도를 할 거거든요. 아, 우리 그렇군요.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그 이름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무구. 네. 그 말 없는 친구들 아니에요. 그렇죠. 나 굉장히 이름에 충격받았어. 이분들 시인들 아니면 도둑놈이다. 여기 다 됐어요. 세상에 말 없는 친구들이랑 그런 조직이 어디 있겠어요? 예, 참 굉장히 놀랐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이름 속에 많은 뜻이 들어있다, 사실은. 이분들이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틀림없이. 그렇죠. 예.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 이름이 그렇게 이미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한 2, 3개월 전부터 취재를 계속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보를 받아서. 네. 그러니까 그 주요 권력 부처, 통일, 외교, 네. 국방부 이런데 이제 정무 보좌관들이 청와대에서 모여서 네. 각종 자료를 이제 책상 위에다 놓고 토론을 하고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그야말로 정부 내에 또 다른 정부거든요. 두 가지 점이야 되겠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의 공식 기구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공개되어 있는 합리적인 그거 합법적이고 누구나 다시 재검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 내에서 정부를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또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라. 이런 그렇죠. 뜻입니다. 정부 투명하게 책임성을 남겨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 위에 정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존재 이유가 그럴 때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각 부처들을 따로따로 둘 필요가 없죠. 그럼 청와대 비서실 2층에 그냥 행정부 다 모여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정책 과정들을 다 그 사람들이 결정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낫죠. 더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구에는요. 그렇죠. 천안함 사건 전에 네. 이를테면은 네. 국지전도 선거에 나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상당히 무서운 얘기들 하고 있어요. 네네. 불행하게도 그 내용을 이제 저도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그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음모적 시각은 정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끝으로요, 교수님, 네네. 저희가 지금 거의 2달에 가깝게 청와대에서 공작적으로 추진해 왔던 일들,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무구회의 어떤 그런 범죄적 공작 행각들에 대해서 계속 고발을 해왔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언론이 사실상 KMS 흔히 말하는 그 방송, TV 방송은 사실상 현재 이 정권이 허수아비로 전락한 지 오래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파업을 복귀하고 들어가서도 실질적으로 보도국에 있는 중요한 자리에 파업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점인 것이고요. 그리고 미디어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현재 흔히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해 보도할 생각이 사실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늘날 이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인 거죠. 그러나 이 성격대로라면 그 문건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성격대로 한다면 이 정부 권력은 정부 권력으로서 이미 능력과 내용 그리고 가치를 모두 상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궁금한 거는 검찰이 왜 이 문제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령 국지전 같은 게 있어도 좋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요 네. 국가보안법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 거 선거를 하기 위해서 국지전 도발 같은 게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단속하지 않는 걸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검찰이 그런 균형감 있는 법 집행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서혜성 교수님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혜성 교수님 그냥 막 말씀하시다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인데 또 워낙 하실 말씀 화가 많으신 나셨나 거예요. 봐요. 네. 하여튼 내일부터 저희 발뉴스 TV 그리고 개나발 그리고 고 발뉴스 홈페이지를 총동원해서 네. 기왕에 저희가 무구회 저희가 존재가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도를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청와대나 국회 정부에서 무구회의 존재와 탈법적인 어떤 행각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정면으로 그 실체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월 10일 금요일 개나발 1부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 발도 많습니다. 야, 그건 언론에 참 좋은 미담거리만 있고 소개하면 참 우리도 팔이 날리면서 할 텐데 이 미디어 비평 시간 너무 바빠요, 저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자, 혹시 네. 전국 언론 노조라고 하는 단체 우리 소라 누나는 잘 아시죠? 알아요. 다빈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 단체에 대해서? 항상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의 노조의 전체 전국 단위의 이제 핵심 분대, 중앙 지도분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지. 언론 노조가 대선 국면에서 지금 언론들이 대부분 장악돼 있기 때문에 특히 좀 이제 역할을 다하자 해서 하반기 투쟁 선포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언론 노조 위원장님을 어렵게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네. 이강택 KBS PD 출신 위원장이신데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셔야 되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야, 이게 듣보잡 개나발이 전화한다고 안 받아주시면 좀 슬픈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이강택 위원장님이시죠? 나요. 저희 이 선배 이거 방송이니까 존댓말을 좀 제가 쓸게요. 예. 예, 형님도 좀 존댓말을 써주시면은 시청자들이 더 좋아하실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형 미안해. 자, 좋습니다. 오늘 이제 하반기 투쟁 선포식을 하셨는데, 네네. 여러모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가운데 언론들의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전국 언론 노동조합의 역할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네네. 예, 오늘 하반기 투쟁 선포식 어떤 내용이 주를 이뤘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단적으로 지금 MBC의 상황만 봐도 네. 알 수 있듯이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사실은 언론의 현실이 이른바 유신 시대 이후에는 보면은 그리고 군사독재를 벗어난 이후로 가장 안 좋다. 이 상황이. 네. 그러니까 MBC는 예를 들어 보면은 트로이안 컷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어떤 정보 모든 정보를 사찰하죠. 제작자들의. 저도 사찰당했어요, 위원장님. 그러게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무실들 위에 보면은 CCTV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고해상도의 CCTV들이. 네, 고해상도로 교체가 돼가지고 신문 말입니다. 헤드라인까지 다 보인대요. 와. 거기다가 PD수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작가들 다 전원 교체를 지금 사실 해고한 것이고. 그렇죠. 이런 상황. 네. 거기다가 이사장으로는 김재철 체제를 떠받치고 있던 사람이 다시 재임을 하고요. 그렇죠. 김재철 체제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줬던 김재우 씨가 논문 그렇죠. 표절 논란에도 그다음에 불구하고 이사장이 또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무슨 상당히 명망이 있고 실력도 있는 기자나 PD들 같은 경우에 지금 브런치 교육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비군 교육보다 못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말입니다. 아. 이런 상황이고요. KBS도 아시다시피 이사장으로 온 사람, 사실 이길영이라는 사람은 삶 자체가 사실 조작이잖아요. 어떻게 고등학교 학력, 대학 대학교 학력 다 조작이고. 조작 아닌 게 뭐가 있는지 그렇죠. 궁금해요. 그분은.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그분이 한 일 모든 일, 그러니까 대구의 한방병원 이장 거기 갔을 때도 보면은 아는 사람 친구 아들 성적 입사 성적 다 조작했잖아요. 그래서 채용해줬죠. 또 50 때는 보도본부장이고 하면서 사실은 외국 편파 모든 거 다 조작하고 그거 자랑하고 다녔죠. 그랬던 사람이죠. 또 KBS 지금 감사하고 있는 감사 때는 뭡니까? 그 감사를 예를 들어 KBS의 청경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다 사실은 제조사란 이름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건 사실 조작이에요. 조작계는 조작의 달인이고 조작계의 마이너스의 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게 정상적인 시대고 합리적인 세상이라면 언론사 이사장이라고 하면 가장 윤리적이고 동망이 높은.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 진짜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한두 번밖에 안 한 사람 살면서 이렇게 고결한 진짜 이 사표가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정말 이 지게꾼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농단을 하고 있으니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언론 노조에 이제 주문하게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명박 지금 현 대통령 이명박 씨의 언론 장악 체제가 갈수록 더 사실은 뭐냐면 이게 더 극악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거를 박근혜 지금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묵인 방조하고 있고 사실은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조 그대로 하나도 안 바꾸고 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 거기에 일부 자기 사람들만 껴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로서 인내가 이제 끝에 달했음을 갖다가 선언한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추석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모든 투쟁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죠.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MB 정부 내내 켜켜이 쌓여왔던 어떤 인사상의 문제라든가 방송 장악에 대한 그 심각성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구조화됐다. 그리고 또 이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조차도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합이라고 얘기하면서 몇몇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립하려는 정부가 뭐냐는 거야. 유신 체제가 아니라면은 언론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언론 자유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까지 훼손돼 있는 이 상황,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얘기하고 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장악이 돼 버리면은 우리가 현기환 씨의 그 새누리당 공천 그 뇌물 파동에서 보듯이 네. 이미 그 썩어 있는 주변이 이렇게 썩어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썩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과연? 좋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국민이 헌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힘과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뭔가 달라지는 세상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상황이랑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이죠. 국회와 행정권을 장악한. 그렇다면 그렇죠. 좀 더 그녀는 아닙니다. 그녀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대한 좀 일단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네, 현실적으로.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청문회를 그 국회 개원할 때, 이번 국회 개원할 때 그 하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언론장악 청문회를? 그러게 말이죠. 그러면 네. 해야죠. 그거는 그리고 무슨 청와대에다가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가 그 사람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잖아요, 근데.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 하라고 언론이 강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제하는 언론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장악된 언론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 박근혜한테 또- 찍힐까봐.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박근혜 씨는 그냥 그대로 또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대충 이렇게 그 아주 원론적인 소리가 회피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그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런 좋습니다.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뭐냐면 네. 박근혜 후보 규탄을 한 겁니다. 정확히 그냥 단지 뭐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 규탄을 한 거고요. 오늘 규탄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전에 이건 언론장악에 입장- 대한 대물림이고 언론장악 체제의 세습이다. 그 언론 노조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정면으로 규탄한 것은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무슨 뭐 야당하고 같이 공조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이런 어떤 언론장악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지금 해야 될 주체를 해라. 근데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규탄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여하튼 그럼 하반기 앞으로 언론 노조의 활동 계획, 투쟁 계획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방송 언론 민주화에 대한 추동, 요구, 책임에 대한 정당한 대답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네. 청문회 계속 요구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그 거부를 한다면 우리 차원에서라도 모든 지혜를 모아서 네. 국민 청문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알려진 많은 사실들을 좀 새롭게 규명을 하고 또 그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가 계속적으로 회피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박근혜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언론 장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직접 같이 알리고 박 후보도 알 수 있게끔 유세 현장에서 저희들이 항상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뉴스도 국민 청문회라든가 네. 현장에서의 우리 언론 노조 활동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네, 고맙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위원장 네. 이강택 KBS PD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가 지금이라도 원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지 사실 박근혜 씨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조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의지만 있다면 근데 늘 뭐 왜 얘기를 못 믿냐. 본인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왜 그걸 구태여 지금 그렇게 파냐. 지금 할 때가 아니다. 늘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현안을 갖다 회피하고 그러면서 기억하시는, 본인의 어떤 그 오점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따지면 뭐 모르겠다.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가고. 그러니까 박근혜 씨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어.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좀 속 시원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지금 방금 제가 알람 맞춰놨는데, 브런치 먹을 시간이에요. 브런치 교육 얘기하려고 그러죠. 왜 알람이 울리나 했네. 황당해요. 지금 저희가
멀쩡한 기자들한테 갑자기 일 못하게 하고 지금 브런치 만들기 하는데 2차 교육 발령 대상자가 또 생겨났대요. 또요? 네, 모두 이번에는 28명인데 앞으로 MBC가 브런치 그거 만들기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브런치 만들기만으로 좀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이번 기수부터 요가 배우기 또 충원이 추가가 됐대요. 훌륭하다. 나도 좀 받고 싶은 생각이 진짜 든다. 다양한 문화센터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대선 직전에 정말 이분들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가 어떤 국민의 시대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떼어야 될 사람들이다. 자, 한번 읽어드릴까?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우한 PD, 한학수 PD 이런 분들. 이우한 PD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 쌍차 문제 이런 거 또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보도하셨던 분이고 한학수 PD는 아시죠? 항우석 너무 잘 알죠. 예. 네. 최율미 아나운서, 우리 선배 딸이잖아. 최현정 아나운서, MBC 간판 아나운서들인데 브런치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듣보잡 아나운서들이 그 대신 하고 있고, 스포츠 제작부 이민호 PD. 그다음 또 보도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시사 제작 4부 이채훈 선배. PD 수첩으로 정말 평생 청춘을 날리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보경 부장. 여기자로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김상훈 부장. 이분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정동건 부장. 기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선배 중에 하나고, 이성주 차장. 양효경 차장, 권희진 차장. 이런 정말 기라성 같은 좋은 기자들. 그리고 특히 시사제작 2580에 있었던 고현순 차장, 김희웅 차장은 지난번에 그 안철수 아이템을 왜 하면 안 되냐 따지다가 야 너희들 가서 밥이나 해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2580에서. 아니 도대체 인재는 지금 그러니까 다 싫은 거잖아. 잘난 사람은 다 싫은 거잖아. 이래갖고 어떻게 좀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야. 저희가 MBC 내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발뉴스 TV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괜찮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짜 기자, 진짜 기자 감별법 이런 거 저희가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훌륭하십니다. 딸랑딸랑. 한번 저희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한번 띄워볼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 윤다빈 기자가 안철수 이른바 협박이냐 종용이냐 뭐 이래가지고 언론의 보도가 크게 나뉘던 날 미디어 비평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 재미 맛붙여서 한 번 더 해볼까 우리? 그래. 네, 하나 더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좋아. 2탄? 네, 2탄입니다. 안철수 협박 파문에 대한 조중동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기로 그때 뭐 짚어봤는데요. 구태 정치다, 뭐 친구 사이에 종용한 거다 이런 얘기. 네. 태도는 뭐 변한 게 없었습니다. 조선일보의 토요일자, 오늘자 신문을 분석해봤는데요. 앞장서서 안철수 불출마 협박 파문을 더러운 전쟁. 더러운 전쟁?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지네가 마음대로? 정치 환멸, 폭로전, 심지어 타이밍 정치라고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잖아, 결국은. 그렇게 느끼라고 조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우리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 또. 토요일자 3면 제목인데요. 고비 때마다 반전 카드, 안철수의 타이밍 정치라는 기사인데 지지율이 하락세일 때 책 출간, 예능 출연 등으로 전세를 뒤집은 만큼 이번 상황도 그와 안철수 유사하다. 쪽에서 한 거다? 네,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다. 이런 지금 여러분은 윤다빈 수습 기자의 미디어 비평 조중동을 평가한다, 분석한다를 듣고 계신데 이거 조중동 보시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네, 친구 사이 프레임도 뭐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프레임. 네, 지난번에 저희 황우여 대표의 문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조중동 외면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금태섭 변호사와 정준길 위원 사이에 문자가 한번 공개가 됐었어요.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조선중앙일보가 놓치지 않고 받았었습니다. 그건 또 이렇게 크게. 바로 언론의 사기라는 게 바로 저겁니다. 선택과 그렇죠. 뭐라고요? 배제.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배제하고 사실과 진실. 쓰고 싶은 것만 쓰는 거죠. 선택하는 거. 그 사기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알잖아. 그것만 믿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떡하니? 개나발, 발뉴스, 뉴스타파, 나콤수
보시고 들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쓰레기들은 보지 마세요. 아니 점점 우리 너무나 너무 갸냥프고 심해지지. 아름다운 우리 소라 누나가 나 어떡하니? 자꾸 막 이렇게 이런 조중동 또는 이런 나 슬퍼. 언론의 장난을 보면서 자꾸 막 이렇게 날 사악하게 만들어. 개나발에서 제일 미안하지. 개나발 여성 DJ를 맡다니. 자, 대선, 오늘이 딱 대선 100일 전이에요. 그렇지. 네, 이에 대한 해설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실렸었는데요. 그렇지. 오늘이 이제 100일 대선 전이면 마이너스 100일이야. 진짜 이거 좀 굉장한 건데, 무지 긴장된 순간이고, 들뜬 순간이고, 되게 막 시끄러울 그렇지. 시간이지. 이제 축제가 100일 남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예. 조중동이 약속이나 한 듯이 대선 D-100 대진표가 없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빨리 나와라 이거지. 그렇죠. 야. 그리고 민주당도 아직 대선 후보가 확정이 안 된 걸 같이 좀 비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토요일자 일면 메인으로 대선 100일 전 또 대진표 없는 한국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대선이 100일밖에 안 남았지만 후보조차 확정되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자, 그럼 걱정하는 조중동이 것 다 같아. 그렇게 비판을 한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언뜻 여론조사. 봐도 이렇게 여론조사 아무리 신문이 달라도 그렇지 너무나 여론조사 이거 결과가 다른 것 같더라고. 정말 신뢰도 없어 여론조사. 나 한 번도 제대로 맞은 거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음. 그 어떻게 조중동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경대가 그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비교 분석. 네네. 오늘자 신문에 한겨레, 중앙, 동아, 한국일보가 대선 D-100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가 천지 차이였는데요. 한겨레 같은 경우는 안 교수 측 주장에 더 신뢰가 간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아, 이번 사태? 네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질문을 했었는데요. 시중에 소문을 전달한 사적인 전화라는 정준길 전 위원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습니다. 2배 차이였죠. 2배나 더 안철수 원장 측을 신뢰하는구나. 네네. 한겨레를 보는 사람들은. 네네. 생각보다 낫다 이것도 나는. 50대 25 더블 스코어입니다. 어? 중앙일보에서는 40대 27로 13% 차이가 났습니다. 안 원장 쪽을 조금 더 신뢰한다는 게 13%가 더 많았네요. 그래도 중앙일보까지는 일단 자기들 원하는 대로 초는 치긴 쳤는데 좀 줄이는 데서 조금 네, 양심적으로. 동아일보 결과는 동아일보가 약간 막간단 말이야. 어떻게 했어? 응답자의 43%가 사적 대화를 과장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거 박근혜 후보 프레임인데? 네네. 그리고 명백한 협박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는데요. 한겨레는 2배가 안 원장 측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2배가 많았는데 동아일보는 오히려 9%가 정준길 위원의 주장이 더 공감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아주 정반대의 결과가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갈려서 하나 봐. 이쪽 편 저쪽 편 막 저는 이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는 여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국민의 마음을 자기 원하는 그릇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이제 조작이 개입하는 순간인데 예. 여하튼 저희가 이런 장난, 조작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하더라도 그 값어치가 없도록 저희가 촉발해드리겠습니다. 윤다빈 기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생했으니까 커피 한잔 하죠. 자, 윤다빈 수석 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죠. 발뉴스 타임 시작합니다. 뭐 계속 활약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감사 인사부터 한번 무슨 감사?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오늘로 이제 15회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15회째 됐나?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매번 방송 때마다 청취자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업로드된 안철수 죽이기 편이 개나발 사상 최고의 청취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헐.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매일 안철수 원장 얘기해야겠다. 안철수 씨가 인기가 좋은가 봐 확실히. 여하튼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가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 윤소라 누님 감기 걸렸는데 너무나 얼굴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무일푼 저희 버스비도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한 달
이제 좀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노력해주고 계시고 정말 오늘 그럼 감사합니다. 고기 사주는 거야? 다빈이도 고생이 많고요. 열심히 할게요. 네, 오늘 시청자 의견부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디 J3M40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발뉴스 탐사보도의 지존 제철이 형 더 많이 씹어주세요. 닥치고 뉴스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발뉴스닷컴으로도 의견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던데. 네. 아이디 천상소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되게 기분 좋은 글이었습니다. 조선일보만 구독했는데 이제 발뉴스만 구독하기로 아니 여지껏 조선일보를?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생방송인가요? 녹화방송인가요? 몇 시에 녹화방송이면 몇 시에 올라오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물어보셨네요. 여지껏 공지 안 해드렸나? 이거 다시 한번 공지해드릴게요. 저희가 수요일은 발뉴스 TV 탐사 보도를 지향하는 발뉴스 TV에 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개나발 업로드가 없어요. 그래서 평일날 월, 화, 목, 금 이렇게 4일에 걸쳐서 일주일에 4번 저희가 5시쯤에 녹음을 마치고 6시에서 6시 반 조금 늦으면 7시쯤 여러분들 퇴근길에 맞춰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늦어지더라도 얘들이 좀 오늘 애로가 좀 있나 보다.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퇴근길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올라가 있을 거고요. 여하튼 그리고 수요일 발뉴스 TV는 녹화 끝나고 저녁 이제 9시 뉴스 보시기 전후로 올라가는 거. 네, 여러분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마감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고 있지는 못한데요. 아이튠즈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저희 많이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절대 쌩까는 일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발뉴스에서 모집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 너무 많아갖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세가 확장 일로 있다 보니까 우리 그 문어발 확장이에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세는 점점 커져요. 일의 부담이 너무나 과중되고 있어. 사무실도 그대로야. 네, 먼저 저희 탐사보도센터 fellow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발뉴스.com 공지사항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지원서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발 여부는 저희가 모집이 끝난 이후에 개별 통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없습니다. 뉴스툰도 있잖아. 네네. 만화로 특종을 뉴스를 전하는 발뉴스툰도 시작됐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텍스트M textm@한메일.net으로 자기소개서 보내주시고요. 네. 라디오 드라마 공모전도 마찬가지 계속 주소로 진행 중입니다.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다빈아. 자, 자 오늘도 클로징 해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전쟁이야? 폭탄을 맞았네. 전쟁터 분위기로 한번 음악을 좀 깔아주시면 어떨까요? 김 PD님.
어떻게 축소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 어디서 확인하냐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한전 어플을 다운받으면 확인할 수 있대. 여러분들 다 확인해보세요. 네네. 물가 폭탄, 전기료 폭탄, 국민을 동으로 보는 시대는 이제 안녕이죠. 안녕. 국민 라디오 개나발 9월 10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